그래서 얘들아 하자 이제. 일단 하자. 네. 자 이거 그 일본에 알죠? 로크는 국종이 된 저항할 권리든 다 동의야. 저항할 권리도 동의에서 비롯되는 거야. 그리고 이 저항권은 얘들아 저항권은 사후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전적인 예방의 측면도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정치 권력이 불이한 행동을 해서 그걸 교체하는 사후적 측면의 저항권도 있지만, 알겠죠? 미리 그 전에 예방하는 권리로서도 인정이 돼. 저항권은. 알겠죠? 네. 그다음에 각자 이거 포기했고, 그다음에 얘들아 계속했던 거죠. 자연법에 따르면 누구나 자기 신체에 대해 신체와 소유물에 대한 지배권은 이미 있고, 알겠죠? 근데 이제 뭐가 불확실하다? 향유가 불확실하다 했잖아. 향유가. 알겠죠? 향유가 불확실하니까 국가를 만든 거지. 이걸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이거 계속 했던 이야기. 알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 건 있고 구별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되겠죠? 지배라는 것도 없어. 소유도 없고 지배도 없고 되겠죠? 아까 했던 이야기고. 네. 자, 그 다음에 6번 자의적 권력을 휘두르는 것, 주권이 없는 것. 이게 더 해로운 거야, 맞죠? 이게 더 해로운 거야. 더. 그래서 X. 네, 7번 신의 계약, 맞죠? 주권자가 행하는 판단과 본인이 되어지는 신의 계약이고, 이것도 꼭 기억하라고 했잖아. 내가 로크에게서 자연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와 재산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로크한테서는 자연법이 인간이 준수해야 될 규범이야. 알겠죠? 준수해야 될 규범, 따라야 될 규범으로서 존재하는 거야. 따라야 될 규범. 그다음에 오 맞죠? 정의. 그래서 정의냐 부정의냐도 계약 이후에 나타나는 거고. 얘들아 이따가 하지만 이따가 말할게. 자, 그다음 얘들아 불이 틀렸고요. 알겠죠? 불이라는 거 틀렸고 됐죠? 그다음에 누구나 다 무제한적인 자유가 있었고요. 그 이기적으로 자기 보조를 위한 무제한적 자유를 향유하다 보니까 서로가 죽고 죽이는 전쟁 상태가 된 거지. 맞죠? 그래서 내가 홉스랑 루소는 둘 다 사회계약은 무제한적 자유에 대한 제한이야. 루소도 무제한적 자유에 대한 제한이야. 알겠죠? 왜냐면 국가 이전에 내가 돈 많다고 막 너희 지배하는 거 이거 무제한적 자유라고. 알겠죠? 그래서 사회계약은 무제한적 자유에 대한 제한인데 로크는 되니 안 되니? 로크는 무제한적 자유로 말을 쓸 수 없다 했잖아. 아까 말했듯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누구나 지켜야 될 규범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유롭지만 그게 무제한의 상태는 아니거든. 알겠죠? 근데 로크도 그렇다고 해서 자연적 자유를 사회계약 이후에 동일하게 향유한다고 하면 돼, 안 돼? 그건 또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사회계약 이전에는 누구나 다 집행하고 처벌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게 있었잖아. 근데 더 이상 이거는 가지지 않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무제한적 자유에 대한 제한이란 말은 좀 노크한테 안 되지만 어쨌든 노크도 자연 상태에서 누리던 자연적 자유의 일부를 포기하고, 알겠죠? 시민적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일부를 포기하고. 네, 로크한테는 가능하지만 이거 홉스한테는 이거 아닙니다. 애초에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했어. 알겠죠? 로크한테는 안 되지만, 되지만 홉스한테는 안 되는 거였어.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지배도 없고 소유라는 것도 없고. 알겠죠? 지배도 없고 소유도 없고. 두 개 다 기억하라고 했죠? 이성가정력, 맞죠? 청렴의 공포, 또 희망, 이런 것들 다 포함한다고 했고요. 군주가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안 된다. 알겠죠? 군주가 X, 그러니까 X 파기할 수 있다. X. 자, 얘들아,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연권이라고 했잖아.
재산권은 언제 생겨난다? 사회계약 이후에 생기는 거야. 홉스한테서는. 그렇죠? 법과 제도가 생겨나면서부터 내 것, 네 것 구분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사회계약을 통해서 재산권이 나타나고 또 군주는 구성원들의 재산권을 당연히 뭐 해줘야 돼? 보장해줘야 돼. 보호해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모든 사회계약론자들이 국가는 공익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다 동의한다고. 공익과 재산을 보호하라. 이거 맞는 말이었고, 자 이거 아니라고 했죠. 내가 다수결도 가능하다고 했다. 알겠죠? 다수결. 사회계약 이후의 법이니까. 이후의 법. 네, 모든 자연권 양도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생명권 다 기억나지? 생명권 또는 침해에 대한 저항. 이거 구분해서 기억하라고 했죠. 시민이 저항권을 한다는 것이 계약을 철회하는 건 아니야. 맞죠? 계약을 무효화해서 자연 상태로 가는 건 아니지만 맡겨놨던 거, 대표시켰던 것을 다시 회수하는 거야. 대표시켰던 것을 입법부랑 집행부에. 그래서 그게 바로 뭐다? 신탁을 파기하는 거지. 신탁을 파기. 알겠죠? 맡겨놨던 걸 회수하는 게 신탁을 파기하는 거고. 형성이 아니죠.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것들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공정한 재판관이었고, 알겠죠? 그런 것들이 결여되어서 전쟁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네, 절대군주는 당연히 소유를 보호해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제한적 자유로 볼 수 없다. 알겠죠? 자유롭지만 그 자유가 방종의 상태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던 거지. 알겠죠? 방종의 상태는 아니고. 이것도 좀 기억하라고 했죠. 우리가 어쨌든 간에 입법부를 구성하는 게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거고, 입법부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 에 관한 법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그 법에 따라서 입법부가 만들어지고 각종 법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최초의 실정법은 입법부 구성이야. 자, 그 다음에 얘들아 26번 맞죠? 사회계약의 체결을 강제할 수 없지만 그 법을 따르도록 또는 계약을 지키도록 하는 역할이 군주 역할이고, 그러니까 전체 문장은 X. 그 다음에 자연법의 준수라는 것은 시민뿐만 아니라 군주 둘 다 맞죠? 사유재산권은 동등하지만 그 재산 정도에 따르는 차이는 있다. 알겠죠? 사유재산 정도에 따른 차이는 있다. 어떠한 불평등도 없는 틀인 거지. 그래서 내가 이것도 로크랑 루소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국가 이전에 사유재산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했다라는 거야. 알겠죠? 국가 이전에 사유재산에 따른 불평등. 됐죠? 사유재산 불평등. 그 다음에 아까 이것도 많이 했잖아. 입법부가 최고 권력까지는 맞지만 자기들의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이전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입법부의 권력이 아니야. 입법부는 그냥 자연법에 따라 법을 제정할 권력만 있는 거지. 자기들이 막 이전될 수는 없는 거지. 물론 내가 이거 이야기하면서 시민에 의해서는 이전될 수 있고요. 그게 저항권이고 새로운 입법부를 만들어서 시민에 의해서 이전되는 건 있지만 입법부가 이전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 X라고 했죠. 그렇죠? 생명권, 재산권 이런 것들 다 보호 대상이잖아. 양도하지 않지만. 31번 오 아까 했던 이야기. 자 32번 사회계약론 누구나 다 동의. 33번 주권자는 원한이 시민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루소는 둘 다 알겠죠? 주권자. 다르죠? 맞죠? 법을 그리고 이거 하면서 또 기억해야 될 게 우리 저번 주 모의고사에서 입법부가 법 완성을 하면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입법부가 계속 있을 상시적 권력이 필요 없다. 집행부가 달리. 그것도 좀 기억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홉스, 로크, 루소 전부 다 결국 자연적 자유라는 것을 사회계약 이후에 동일하게 향유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홉스랑 루소는 둘 다 무제한적 자유에 대해서 제한이 이루어지는 거고, 제한이. 로크도 자연적 자유에 일부 포기하고 시민적 자유를 얻는 거고. 알겠죠? 심지어 내가 로크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상태, 국가 이전에 무제한적 자유가 있었지만 사회계약을 함으로써 개인적 인격은 사라지고 오로지 공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도덕적 인격만이 남게 되거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시민적 자유, 도덕적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이 도덕적 자유라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그 이념 아래에서 누린 자유란 말이야. 근데 그런 게 사회계약 이전에 그런 게 없다고.
알겠죠? 그래서 자연적 자유를 똑같이 누리는 것은 아니야. 자, 1번 보자 얘들아. 자, 홉스랑 로크 입장이죠. 그러면 이거 1번 O 맞는 말이죠. 맞죠? 홉스는 자연법에 있더라도 이거를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이 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안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권위를 만드는 거죠. 자연법을 준수하기 위해. 알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위임했던 그 군주 또한 당연히 자연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로크와 달리 홉스 입장에서는 자연법을 마치 인간이 도덕적으로 따라야 될 의무적 규범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다. 그냥 인간 본성 자체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자연법을 꼭 의무로서 따라야 될 근거도 없고요. 그게 의무도 아니고. 자, 3번. 향유는 불확실했고. 이거 맞는 말이고, 맞죠? 그 다음에 5번. 당연하죠. 알겠죠? 홉스도 생명권을 보호해준다는 조건 아래에서 계속되는 거. 그래서 만약에 홉스 입장에서 이런 얘기 하자.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군주의 권위가 떨어진다던가, 더 이상 군주가 무섭지 않아. 외적의 침입 때문에. 군주의 권위가 약화될 수 있어.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알겠죠? 그럼 더 이상 군주가 우리 생명 지켜주지 못하는 거니까 그 계약은 일종의 철회야, 철회. 계약은 철회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또 자연 상태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 홉스랑 로크 입장이고 불이 X, 2번 맞는 말, 3번 맞는 말 맞죠? 다 해줬냐? 자연법 준수해야 될 규범. 4번 얘들아,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위법한, 이것도 기출이잖아. 근데 앞에서 뭐 흘러니? 시민이 나왔잖아. 시민 맞지? 시민이니까 사회계약 이유거든. 그럼 사회계약 이유니까 다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은 없었던 거지. 맞죠? 근데 얘들아, 저항권의 행사는 시민의 판단에 따르는 거야. 알겠죠? 저항권의 행사는 시민의 판단이야. 오로지 시민의 판단이야. 오로지 시민의 판단. 그다음에 이거 아까 내가 홉스는 안 된다 했죠? 알겠죠? 그렇게 하라고 했어. 우리는 홉스한테. 홉스는 군주한테. 그래서 5번은 홉스가 안 되고 로크는 맞는 말. 얘들아, 3번에서 이제 홉스랑 또 로크 입장이죠. 절대적 군주가 있는 것보다 주권이 없는 거, 아까 했던 이야기죠? 덜 해롭다가 아니라 더 해롭다. 자, 이거 했던 2번 O. 3번 뭐가 틀렸니? 로크 입장에서도 개인과 국가 간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야. 계약은 아니야. 계약은 우리가 하는 거야. 계속.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아까 자연법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자연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알겠죠? 그리고 그 위반에 대해서 각자가 자의적인 처벌을 하니까 발생하는 거지. 자연법이 없어서 분쟁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 4번 X. 그 다음에 5번 둘 다 O. 자연권이냐 아니냐의 차이지만 5번은 둘 다 O. 자, 6번 홉스랑 로크 입장이고, 당연히 우리들은 주권을 가질 수 없고, 맞죠? 우리들이 주권을 갖는 게 아니었어. 이거 내가 좀 애매하게 썼다. 그냥 자연권이라고 할게. 알겠지? 왜냐면 근데 주권, 그러니까 개인이 가진 모든 권리를, 근데 그것도 주권을 우리가 갖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자연권을, 알겠죠? 개인이 가진 모든 자연권을 양도하는 건 아니고. 안 된다고 했고 3번 파기 X. 4번 아니죠. 로크 입장에서는 이미 존재했고, 그 다음에 완전한 구성원은 달리가 맞네. 맞죠? 완전한 구성원은. 근데 계약을 준수하거나 법을 지키는 거는 둘 다 가능해. 알겠죠? 계약을 준수하거나 법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그때 이제 계속 암묵적인 묵시적인 동의를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만약에 그 나라의 완전한 구성이 아니더라도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것도, 알겠죠? 딱 문서화된, 알겠니? 문서화된 그런 동의 없이 그냥 살고 있어도 이거는 무슨 동의가 되니? 묵시적인 동의가 되는 거야. 계약을 지켜야 한다. 홉스랑 로크죠. 홉스랑 로크고, 맞죠? 맞죠? 인간 원래 이기적이잖아. 자연법이 강력하지 않아요. 자기 방어를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지. 모든 자연권을 양도할 것을 요구할 수 없고, 네, 주권이 침해되어지면, 그래서 홉스 입장에서도 자연 상태보다 오히려 더 큰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그냥 홉스의 제시용 표현이니까.
그다음에 4번 만장일치 맞고 방종 X 맞죠? 지울게. 자 이제 마무리하자. 6번 홉스 그다음에 루소 맞죠? 홉스랑 루소인데 1번 국가가 부재하는 곳은 당연히 소유권도 없고 유일한 방법은 모든 사람의 힘을 하나의 합의체에 부여하는 거고 3번 O 4번 O 맞죠? 루소 입장에서 그 다음에 5번 만대 맞죠? 그래서 일반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에 둔다는 점에서 루소도 뭐 이야기했다? 절대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절대 권력 알겠죠? 절대 권력에 대해서는 루소도 이야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마무리하자 얘들아 7번 보자 평등 자유 집행권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양도한다라고 했으니까 로크고 그 다음에 루소 홉스다 같이 자 그럼 1번 볼게 자연 상태에서는야 그러면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게 아니지 각자가 다 판단했잖아 자연 상태에서는 그래서 부재한다라고 하면 틀린 거잖아 알겠죠? 공통의 동의가 바탕이 된 공정한 재판관이 부재하는 거지 다 각자가 재판했었으니까 1번은 부재한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선지가 이게 올해 윤사의 6평에 나왔던 건데 제가 어쨌든 로크 같은 사상가는 자유주의라고 이야기했잖아 자유주의 사상가 그럼 이런 자유주의 사상가는 국가는 일종의 쓰다리지 국가가 구성원들로 하여금 선을 장려하게 하고 알겠죠?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하고 이런 역할을 국가가 하진 않아 그런 것들은 주로 공동체주의자들의 국가가 아니야 그래서 너희가 승윤 배우는 요 파트 안에서 공동체주의로서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했니? 맹자랑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맹자랑 아리스토텔레스 알겠죠? 그래서 맹자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요거 가능해 구성원들이 훌륭한 삶을 살게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하고 알겠죠? 이런 것들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봐 근데 적어도 로크와 같은 전형적인 자유주의자는 이거는 국가의 권리 침해야 오히려 너무 나대는 거야 국가는 그냥 재산과 알겠죠? 자연법을 보여주는 수단 역할인 거지 구성원들을 알고 막 이걸 하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번은 로크 입장에서 틀린 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보자 자 얘들아 일반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계약은 인간에게 복종을 강제하잖아 어떤 복종?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이라고 알겠죠?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이야 그래서 누구라도 일반의지를 거부한다? 뭘 받아야 돼? 강제를 받아야 돼 루소는 일반의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강제를 당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이다라고 기억을 해야 돼 당연히 루소 입장에서는 제정하는 주체가 법을 집행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렇죠? 입법자가 집행권을 행사할 수는 없잖아 루소는 됐니? 그러니까 안 된다 미안 왜 이러냐 안 된다 맞는 말이 말이지? 맞는 말이고 맞는 말 입법자가 집행할 수 없으니까 얘들아 5번은 우리는 사회계약을 한다는 것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권리, 재산을 일반의지를 위해서 사용할 것을 전면적으로 양도해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알겠지? 그래서 전면적인 양도니까 이 공공의 선을 위해 능력과 재산을 뭐 할 수 있다?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이야기죠 사유재산을 가질 수는 있어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 루소 입장에서 이거는 권리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소유권이라고 보진 않아 그러니까 정당한 소유권은 일반의지 이유야 알겠죠? 어쨌든 결론은 소유권을 그러니까 소유권을 자연권으로 보는 사람은 노크밖에 없다 무조건 자 얘들아 사회계약은 그렇잖아 모든 것을 뭐 한다고 다 완전히 양도하는 거야 루소 입장에서 모든 것을 국가에게 맡기고 알겠죠? 국가 안에서 행하겠다 자 얘들아 사회계약은 당연히 봐봐 절대 권력에 의해서 계약이 이행되어야 돼 맞죠? 그 이행을 보장하게 해야 돼 맞니? 그래야지만 유효할 수 있지 그러면 더 이상 절대 권력이 무섭지 않고 국가가 군주가 무섭지 않고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지 않으면 이거는 더 이상 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거잖아. 유지될 수 없는 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계약의 이행이 보장되어야만 해. 그래야지만 이 계약이 유효할 수 있는 거야. 9번 뭐가 틀렸니? 뭐가 틀렸니? 만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없잖아. 맞지?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있고 내 건, 네 건 구별 없다 했잖아. 알겠죠? 내 것과 네 것의 구별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배타적 권리라는 말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10번은 요거는 그냥 홉스의 표현인데 이게 뭔 얘기냐면 어쨌든 홉스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다 자연상태에서 평등해. 그러면 신체적인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람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 사람과 나랑 신체적 능력의 차이가 있다면 그걸 상쇄할 만큼의 정신적 능력이 나한테 더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홉스는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평등한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홉스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 얘들아, 그 다음에 이제 시민불복종 하자. 시민불복종. 자, 1번은 왜 틀렸니? 얘들아, 어떠한 경우에도, 알겠죠? 내가 왜 롤스한테서 정당한 시민불복종이 시민사회 화합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 그때 그것에 대한 책임은 시민불복종자가 아니라 권력을 남용한 사람들한테 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화합을 해치지 않는다는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제시문에 있던 표현인데 시민불복종은 저런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놀스도 시민불복종 하더라도 법 또는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은 당연히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맞죠? 양심적 행위는 맞지만 양심의 근거는 아니고. 양심의 근거는 아니고. 그렇죠? 양심적 행위고 양심에 부합은 하지만 양심의 근거는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어쩔 수 없는 결함이라고 했어. 알겠죠? 그래서 내가 현실적인 뭐 헌법이든 체제든 법률이든 완벽하게 정의로운 절차가 아니다. 그냥 불완전한 절차고 그로 인한 결함이라든가 부정의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게 너무 과도한 결함이 아니라면 분담하라, 지켜라, 따라라. 알겠죠? 근데 그 부담이 너무 과도해지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분담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해야 되겠죠. 가지지 않는다가 틀렸고. 어쩔 수 없는 결함은 존재해. 현실적으로. 자, 그 다음에 시민불복종은 합법적 민주적 권위에 대한 저항이죠. 알겠지? 합법적 민주적 권위에 대한 저항이고 시민불복종, 정당한 불복종은 뭐에 기여한다? 체제 안정에 기여하잖아. 알겠지? 체제 안정에 기여하는 거니까 민주적 권위에 맞서는 모든 위법 행위가 해치는 것은 아니죠. 그 중에서 시민불복종은 오히려 체제 안정에 기여하는 거니까. 그 중에서. 그렇죠? 자, 6번 X 법의 경계선 네, 이 말이 틀렸죠. 각의 얘기고. 네, 어쨌든 불복종이라는 행위는 구성원으로서 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 한편으로 심각한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서 방어할 권리도 있고 그거에 상충, 알겠죠? 충돌 속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이것도 작년 수능에 나왔던 표현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기본적 자유를 방어할 권리와 준법의 의무가 서로 상충한다 이거잖아. 작년 수능에. 자, 아무리 불복종하더라도 법 전체에 대한 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9번, 그러니까 내가 9번이랑 11번 이거 좀 구분해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평가원 이런 데서는 기억나죠?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정책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 맞죠?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이 대상이 되질 않아. 왜? 말했잖아. 이거 불확실하다고. 의견의 차이가 생긴다. 위반 여부가 되게 불확실해. 명확하지 않아.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안 돼. 근데 자, 일단 10번부터 할게. 작년 수능에서 차등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법인데 그 법이 평등한 자유 또는 기회균등을 심각하게 위반한다면, 알겠죠? 그게 기회균등이나 평등한 자유를 심각하게 위반한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11번은 좀 더 가능성을 보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내가 왜 만들었었냐면 기억나죠? 올해 수학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전제에서 차등의 원칙이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야. 차등의 원칙의 위반이 불복종 대상이 되는 건 아니야. 근데 그 뒤에 문장 보면 근데 만약에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이 평등한 자유 또는 기회균 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는다면 시민 불복종에 의해 거부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한 게 이제 가능성을 기억해야 되겠다고. 만약에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인데 그 법 자체가 불복종의 대상이 된 건 아니지만 동시에 알겠죠?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면서 그게 동시에 평등한 자유나 기회균 등까지 위반한다면 그때는 이 법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가능성을 좀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알겠죠? 될 수 있는 경우는 있는 거지. 가능한 경우가 있는 거지. 12번 O, 13번 O 이거 다 알고 있죠? 정의관에 대한 저항, 정의관을 변경하기 위한 저항 다 가능하다고. 롤스와 달리. 그렇죠? 롤스와 달리. 그 다음에 이거 오고 이거 절대 알겠죠? 법의 힘에 대해서 뭐 하지 않는 거? 저항하지 않는 거다. 처벌 경수 법의 힘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 항의의 진지성을 드러내는 거라고 했어. 알겠죠? 내가 처벌받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한다고. 그만큼 나 항의 진지하다. 항의의 진지성을 드러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O 그리고 이건 이미 한 두 번 나왔다. 롤스한테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 이꼴 다수의 정의감이 존재하는 사회고, 그러면 다수의 정의감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뭐하지 않다?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고. 알겠죠? 그러면 더 이상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거 맞고. 강요 나타날 수 있다고. 숙고를 강요하는 행위. 맞죠? 소수자들의 합당한 요구에 대한 정치 권력자들의 숙고를 강요하는 행위. 그래서 없다라고 하면 틀렸고. 내가 이 당연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서 한 거야. 그리고 시민들의 권리야 일종의 불복종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처벌은 이루어지지. 법을 위반한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아마 기출에서 안정적 체제에서는 시민 불복종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돼. 처벌이 이루어져. 걔들이 법을 어겼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부복적 억압으로 있을 수 있다 없다? 그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야. 알겠죠? 부복적 억압은 있을 수 없어. 자, 근데 22번은 처벌이 대상이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면 틀려.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처벌이 불복종자에 대한 처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알겠죠? 내가 어떤 법을 어겼어. 불복종 아니야. 그냥 법을 어겼는데 그 처벌이 너무 심각하게 부정의하다면 불복종을 통해서 저항할 수 있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처벌이 대상이 되는 경우는 없다는 틀립니다. 됐죠? 그 다음에 21번도 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올해 수학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은 분명히 양심적 행위는 맞아. 근데 양심적 거부가 이꼴 시민불복종이 되면 안 된다고 했거든. 양심적 거부는 개인의 양심에 근거한 행위일 수 있단 말이야.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개인의 양심에 근거한 행위도 있어. 알겠죠? 그래서 개인의 양심에 근거한 양심적 거부인데 시민불복종 아니야? 근데 그게 국가의 규제가 너무 심각할 정도로 부정의해. 알겠죠? 그럼 당연히 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 됐니? 그 다음에 이거 계속했던 이야기 맞죠? 내가 숙고를 강요했어 너희한테. 받아들여. 그러면 우리가 일치하게 되는 거잖아. 맞지? 내가 원했던 걸 너희가 받아들이게 되니까. 맞는 말이고 틀렸고. 맞죠? 제한될 수 있다. 체제의 효율성, 체제 안정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는 거지. 참여 범위가 됐든 아니면 법을 지키게 하든 시민불복종은 다 제한될 수 있습니다. X 맞죠? 간접적 불복종 이제 떠올려야 하고. O 왜 심각한 부정의가 아니라면.
알겠죠?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더라도 그게 심각한 부정이가 아니라면. 그리고 이런 거 아무리 일치한다고 해서 근거가 되는 건 아니야. 알겠죠? 아무리 뭐 다수의 정의가 일치한다 해도 절대 근거는 안 돼. 무조건 근거는 다수의 정의가 아니야. 무조건. 내가 심어도 결국에는 그렇죠. 독재라든가 일부 비민주적인 사회에서는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고. 그러니까 모든 양심적 거부가 공동체의 신념에 호소하는 즉 시민불복종이 아닐 수 있잖아. 맞죠? 개인의 양심에 근거한 행위는 시민불복종과는 다르다라는 게 놀수 입장이고. 그다음에 얘들아 31번 이거 우리 저번주 모의고사에도 있었다. 물론 내가 오늘 모의고사 미안 오늘 모의고사에서는 싱어가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분명히 있어. 시민불복종이. 근데 싱어도 원칙적으로 뭐라고 했니? 비폭력이 원칙이긴 해. 알겠죠? 그래서 내가 저번주 모의고사에서 싱어가 만약에 시민불복종이 폭력적 행위로 나타났을 때 잘못하다가는 동물실험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테러리스트라고 간주하게 할 수도 있다고. 알겠죠? 그런 점에서 원칙적으로는 비폭력이 돼야 되는 거고. 알겠죠? 근데 이제 정말 긴급하거나 어떤 방법이 없을 때는 폭력도 가능은 한 거고. 알겠죠? 그래서 또 싱어 입장에서 시민불복종의 역효과 기억나죠? 알겠지? 여론 안 좋아져서 다른 방법으로 성공할 가능성조차 떨어질 수 있다고. 이거 맞는 말이고, 이거 워낙 많이 했다. 마이너스는 성공하더라도 생길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정당한 불복종이라도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로 나타날 수 있잖아. 알겠죠? 그리고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이 감소하더라도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고 결과적인 이익이 더 크다. 한 개 둬야 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이거 체제 혼란, 파멸로 이끌어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하면. 그래서 참여 제한이 필요하다. 요게 올해 습특의 그 간접적 불복종을 표현하는 다른 말이야. 알겠죠? 항의의 대상이 되는 그 법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하다면 오히려 다른 법을 어겨서 이 부정의한 법을 호소할 수 있잖아. 알겠죠? 경미한 다른 법을 어기는 것으로 간접적 불복종 행해질 수 없다. 틀렸고요. 정의를 위한 목적에서 불법적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죠. 맞죠? 정의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시민불복종이라는 불법적 수단이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거야.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네, 저거는 그때 싱어 단독이었지만 이거 놀사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도덕적, 정치적으로 정당화되는 거. 자, 그 다음에 1번의 얘들아 놀스랑 소로고요. 정책을 개혁하는 거 당연히 될 수 있어. 맞죠? 정책을 개혁하고 법률을 이렇게 변혁하고자 하는 것. 당연히 정의의 원칙이 침해될 때 행사되는 거죠. 맞죠? 시민불복종은 부정의한 법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 정의의 원칙이 침해될 때 행사될 수 있다 라는 말이지. 근데 만약에 모든 협동체의 원칙이 침해될 때 이렇게 말도 틀린 거고요. 왜냐면 차등의 원칙은 아니니까 또.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소로는 당연히 모든 법에 불복종해야 되고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래서 없다 아니야. 알겠죠? 개인도 가능하고 소수도 가능하고 이익 집단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거고 소수자들이 해도 가능하고 다만 알겠죠? 소로는 개인 양심, 놀스는 반드시 공유된 정의관. 둘 다 O. 알겠죠? 정의를 위한 양심적 행위. 둘 다 O. 자 2번 놀스죠. 자 그래서 놀스에서 만약에 이렇게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 기초해 버리면 안 되지만 알겠죠?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 기초해 버리거나 근거해 버린다면 뭐가 될 수 있다? 왜곡될 수 있다. 알겠죠? 왜곡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의도가. 자 정의의 부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지? 정의의 부당함이 아니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의 부당함이야. 1번 틀렸고 자 이거 절대 아니라고 했고 위반하는 거지. 알겠죠? 불복종에 대해서 강압적인 억압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정의롭지 않은 거야. 정의를 위반하는 거야. 4번 네 효과적인 호소 필요하고 5번은 내가 왜 놀스의 원전에서 물론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도 불복종 대상은 되는데 이런 측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하다. 가장 명확한 위반이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대상이 된다라고 본 거고
균등보다 오히려 평등한 자유 원칙 위반이 더 명확하다 보니까 특히 알겠죠? 특히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3번 자 싱어랑 놀스죠. 당연히 싱어도 법 자체의 권위에 저항하는 게 아니고요. 알겠죠? 법 자체의 권위에 저항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요거 오 아까 했던 이야기 오 3번 허용될 수 있죠. 공유된 정의관에만 근거한다면 그리고 헌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적합하게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도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5번 아까 했던 이야기 5. 자 4번 얘들아 놀수 입장이죠. 공적 심의를 거치더라도 심각한 부정의가 나타날 수 있어. 그러니까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더라도 놀스는 심각한 부정의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 알겠죠?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더라도. 얘들아 법을 위반해야 될 의무가 절대적인 건 아니야. 알겠지? 우리가 부정의하다고 다 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이것도 도덕적 의무고 양심적 행위야. 무조건적으로 해야 될 의무, 강제된 의무가 아니야. 알겠죠? 개인의 양심적 행위니까. 얘들아 이거 기억나죠? 내가 민주체제라는 말이 붙어버리면 뭐다? 정의로운 사회야. 여기서는 체제가 부정의한 게 아니야. 그럼 여기서 심각한 부정의는 일부의 법률이 부정의하다고 있다고 이야기도. 알겠죠?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일부의 법이 심각하게 부정의할 수 있고, 알겠죠? 그러니까 불복종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체제의 부정의라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어. 알겠죠? 체제의 부정의가 아니야. 법의 힘에 저항 틀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심한 무질서가 생길 수 있다. 때로는 체제를 파멸로까지 이끌 수 있다. 알겠죠? 체제를 파멸로도 이끌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5. 자, 5번. 맞는 말이죠? 놀수 입장에서 정당한 시민보복종은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하죠. 자, 그 다음에 준법의 의무와 기본적 자유를 방어할 권리 간에 뭐가 이루어진다? 상충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지. 맞죠?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당연하죠. 평등한 자유를 심각할 정도로 위반한다면. 4번 아니죠. 기회균등의 원칙의 위반도 불복종 대상이 되니까 평등한 자유의 위반으로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네, 당연히 될 수 있다라고 아까 이야기했고, 이거는 됐죠? X. 자, 이제 우리 6번 보자 얘들아. 시민불복종의 대상, 또 놀쓰고 공리주의 싱어야. 그럼 얘들아 1번 이거 기출이잖아. 소수자들이 갖는 정의관이야. 근데 이 정의관이 정말 자기들의 어떤 지들끼리만 알고 있는 소수관인지 공유된 정의관인지가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으니까 성립할 수 있죠. 그게 공유된 정의관이라면, 알겠죠? 소수자들이라도 그들이 공유된 정의관을 가지고 있으면 X. 알겠죠? 이거 아니죠? 기억나죠? 아까 정당한 불복종이 시민사회 화합을 저해한다면 불복종자가 아닌 권력을 남용한 자들이 있다 라는 게 놀수 입장이었어. 전적으로 불복종자에 있는 건 아니야. 자, 5번. 그렇죠. 이거는 이번 6편에 나왔던 거잖아. 맞지? 그래서 체제 안정을 위해서 제한이 필요한 경우 있죠. 참여 범위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알겠지? 아니면 너무 심각하게 부정의하지 않은 법이라면 오히려 시민불복종이 아니라 법을 지켜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한이 필요한 경우 있고. 얘들아 이것도 기억하라고 있다. 예전에 말했는데 기억나니? 맞지? 내가 놀수 입장에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정의를 위해서 한 거니까 이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정에서는 시민불복종자들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거나, 알겠죠? 좀 일부 완화시키는 것도 고려돼. 알겠죠? 처벌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처벌을 좀 완화하거나 감경시키는 것도 고려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없다라고 하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지금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사회래. 근데 내가 이 존재가, 이 부정의가 체제가 부정의한지 법률이 부정의한지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잖아. 알겠죠? 체제가 부정의한지 법률이 부정의한지. 근데 안 나와 있는데 포함될 수 없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거지. 포함될 수도 있지. 민주사회인데 일부의 법이 부정의하다면 이것도 정의로운 사회에 포함은 될 수 있잖아. 없다고 단정 지으면 안 돼. 얘들아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 기억나죠? 시민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요구될 수 없는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 맞죠? 존재하고요. 얘들아 이제 다시 씹어보자. 의도 중요하니 안 중요하니? 안 중요하다고 했지.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공익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잖아. 알겠죠? 그래서 의도로 만들어지더라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공리주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존중심을 명백히 하죠. 얘들아 롤스처럼 그런 거 있다 없다? 없다고 알겠지? 모든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단일한 정의관이라는 것이 없어. 싱어한테는. 당연히 싱어도 롤스는 둘 다 효율성이 감소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되고 또 성공 가능성이 낮다면 유보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성공 가능성이 낮다면 자 그 다음에 내가 13번은 싱어는 반드시 합법적 수단을 먼저 사용해야지만은 아니라고 했다. 알겠죠? 합법적 수단보다 선행될 수 있어. 둘 다 불행한 결과 고려해야 되겠죠, 맞죠? 시민불복종이 가져다줄 불행한 결과를 고려해야 돼. 이제 조금만 끌었다가 빨리 평화를 위하자. 아니 그게 빨리 마무리해줘. 지금 빨리 마무리해줘. 지금 5분 만에 빨리 해줘. 평화를 다 5분 만에. 5분만 있다가 얘들아 5분만 빨리 해줘. 5분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해.